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. 실제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?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설사약을 처방하는 그런 느낌? 안녕하세요. 부동산 이조화의 강스타입니다.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란 참 쉽지가 않은데요.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요,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 말은요, 곧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. 1부와 2부에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먼저 서울의 현재 상황과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정부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17번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썼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있는데요.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기도 하네요. 아니, 서울은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? 그 답을 드리기 전에요,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여러분들은 매년 김장을 하시나요? 아니면 김치를 사서 드시나요? 저도 작년까지는요, 처갓집에 모여서 김장을 했었는데요. 이 김장철만 되면 관심사가 이 배춧값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해는 배추 한 포기에 1,000원이고 어떤 해는 배추 한 포기에 10,000원이 되는 경우도 있죠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이것은 뭐 중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니겠습니까?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? 수요는 변동이 없다라고 본다면 배추 농사가 잘 된 해는 1,000원, 잘 안 된 해는 10,000원 아니겠습니까? 즉 수요가 같다면 이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. 서울은 공급이 많은가요? 적은가요? 서울의 앞으로의 전망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다들 아시다시피 공급이 부족합니다.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 모두 다 부족한데요. 신축은 어떤가요? 서울에 크게 택지 개발을 해서 새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? 부족합니다.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? 네, 바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핵심 지역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. 현재는 어떻습니까? 정부가 이 재개발 재건축에 특유의 수요가 몰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억제를 시키려고 각종 규제를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된 그런 상태죠, 지금. 네,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 서울의 입주 물량은 2019년에는 42,892호에서요. 2021년에는요. 19,577호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다면 구축은 어떨까요? 정부의 각종 규제의 타겟은 다주택자가 아니겠습니까? 모든 규제는 이 다주택자를 향하고 있는데요. 이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순간 양도세 폭탄을 맞고요.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. 그만큼 집이 잠겨 있습니다. 결국 신축이나 구축 모두요,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유통 물량이 부족합니다.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요, 1주택자의 갈아타기 매물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팔 수 없었던,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뭐 저층이나 아니면 향이 동향이나 북향 같이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. 그마저도 호가가 높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매물을 걷어들여서요, 몇천 세대의 대단지도요, 진짜 거래 건수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만약에 한두 건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요, 그게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올릴 수 있는 거래 건수가 됩니다. 몇 건만으로도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바로 그 계약을 했다면 그게 시세가 되어버리는. 아까 제가 배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.
만약에 흉작일 때, 배추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정부가 수입산 배추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? 최소한 가격이 10,000원까지 가지는 않겠죠.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수입하지 않고 세금을 더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? 정부는 계속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요. 그 옆에 수도권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요. 정부가 슬슬 추가 대책을 꺼낼까 말까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제가 보기에는요, 내년 4월 총선 때문에요, 추가 대책을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꺼낸다고 해도요, 이 재건축, 재개발, 특히 재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카드를 내거나 또는 세금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뭐 재건축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요,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거나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 비과세에 대한 거주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그런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요. 또는 과거처럼 2주택자는 50%, 3주택자는 60%를 적용하는 이 단일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 종부세도요. 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최대 80%까지 끌어올려서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방안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1주택자의 비과세 한도를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리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. 실제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?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설사약을 처방하는 그런 느낌? 결국은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축 공급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이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를 완화시켜주거나 뭐 이런 정책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